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은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설명드릴 내용 자체가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강의 시간이 좀 길지만은 그래도 한 개의 강의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처럼 뭐 강의가 짧은 강의도 있고요, 좀 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강의가 길어질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학습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강의를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셀 서식하고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개념 설명드리고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셀 서식하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셀 서식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셀 서식. 자, 셀을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해서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굵게 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정렬을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테두리 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를 이중 점선으로 줄 수도 있고 한 선으로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 자, 그런 형태들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셀 서식이에요. 자,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이 뭐냐면은, 일단 셀 서식에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식 양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양식 외에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양식은 이런 양식이라고 해서 정해두는 그런 양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자, 사람의 이름을 입력을 해요. 그래서 권우석이라고 입력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입력한 데이터 뒤에, 자, 님이라는 글자를 항상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는 권우석이라고 입력을 하지만은 뒤에 님이 항상 따라서 붙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에요.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서 골뱅이하고 님이라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설정을 하면요, 권우석이라는 이름만 입력을 해도 뒤에 자동으로 님이 붙어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사용자가 필요해서 만드는 그런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셀 서식이라고 해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셀 서식에 대한 정의는요, 입력된 데이터의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채우기 등의 여러 가지 서식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꾸미는 기능이다. 자, 여러 가지 꾸미는 기능들을 이제 셀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셀 서식을 이제 지금 아래와 같은 이런 창을 보시려면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그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단축키로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을 같이 눌러주시면은 셀 서식에 이런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0만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한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셀 서식 나오고요. 자, 셀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대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표시 형식이란 탭이 있고요. 맞춤이란 탭, 글꼴, 테두리, 채우기, 자, 이런 여러 개의 탭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표시 형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시 형식에 가시면은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자, 이런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100만이라고 입력은 했지만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숫자도 있을 거고요. 통화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날짜가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백분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를 입력을 했지만은 표시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셀 서식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만일 숫자로 해서 표현을 한다. 자, 그리고 1000단위마다 쉼표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하시면은 상단에요. 적용하기 전 상태에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서 이제 그 쉼표가 적용이 되었을 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적용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통화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통화. 자, 여기 보시면 원 표시가 붙었네요.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맞춤에 가시면요. 자, 텍스트의 방향 한번 바꿔볼까요? 자, 세로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표시가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글꼴, 글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테두리에 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중으로 줄 수도 있고, 진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선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 가서, 자, 채우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빨간색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자, 확인.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양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날짜를 입력을 할 때, 자, 입력을 할 때는 날짜하고 기본적인 보통의 데이터, 숫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한 기호를 같이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2012년이다, 1월 1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하이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슬래시로 해서, 자, 슬래시로 해서 구분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엑셀에서 이게 날짜 형식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엔터 하시면은 날짜로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도 오른쪽 클릭을 하면요. 셀 서식에, 자, 표시 형식에 가시면은 날짜의 형식도 다양하잖아요. 그쵸? 자, 이것은 기본 형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상태에서 결과 볼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기본 형태로만 입력을 하면요. 다양한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셀 서식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날짜를 입력할 때 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월에 1일로 입력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도, 월, 일, 이게 기본 입력 방식이죠. 자, 세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해서 월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10월에서. 자, 엔터. 자, 엔터라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 입력된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12년 10월 1일이라고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당 월에 1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아요.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입력된 것을,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서 얼마든지 날짜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까? 자, 그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셀에 4/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에 4월 9일로 표시된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엔터. 자, 어떻게 됐습니까? 4월 9일이라고 입력이 되었죠. 자, 당연히 슬래시가 의미하는 것이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도는 빠지고요. 월 1이 표시가 됩니다. 자, 물론 해당 연도, 그러니까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자,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도록 하죠. 자,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 기준으로 정렬된다. 아니죠. 날짜하고 시간은 숫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은 시스템의 오늘 날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컨트롤하고요. 세미콜론은 엔터키 왼쪽에 있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요. 세미콜론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12월 12일 해서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입력이 되네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입력하고, 현재, 날짜를 입력하고 좀 복잡한데요. 자, 정리를 제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서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간 서식. 시간을 입력을 하려면은 콜론하고 같이 입력을 해야 돼요. 콜론. 자, 콜론은 어디 있습니까? 자, 엔터키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자, 이게 있죠.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버튼을 입력을 하면은 세미콜론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Shift 키하고 같이 누르게 되면은 콜론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론을 입력하려면은 Shift 하고 세미콜론을 같이 눌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콜론을 이용을 해서 시, 분, 초를 구분해서 시간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을 입력을 할 때는 컨트롤 하고요. 이제 콜론하고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하고 콜론. 자,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넣게 되면은 현재 날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중에는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은 뭡니까? 콜론이에요. 시간은 콜론. 자,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현재 시간을 입력을 할 때는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콜론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콜론하고 같은 것이 뭡니까? 시프트하고 세미콜론하고 같이 누르면 콜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는 컨트롤하고 콜론 나올 수도 있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날짜 서식은요. 하이픈이라든지 슬래시로 구분을 줘야 됩니다. 현재 날짜를 입력을 하려면은 컨트롤 하고요. 세미콜론하고 같이 눌러줘야 돼요. 자,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오른쪽을 기준해서 정렬이 됩니다. 당연하죠.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은 자,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자, 강제적으로 줄 바꿈 뭐죠? Alt 누르고 엔터. 자, 엔터는 셀에 이동이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동이 되는 거고 Alt 키를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자, 음수는 숫자 앞에 그 하이픈, 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거나 괄호로 묶는다. 가능해요. 자, 보세요. 자, 숫자에 가시면은 자,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해서 괄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괄호로 그냥 검정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기호를 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입력한 데이터를 음수니까 음수에 맞는 형식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거나 괄호로 묶는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빨간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이미의 셀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한 뒤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하루 단위로 1일 단위로 증가하여 나타난다. 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날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해서 증가가 됩니다. 자, 10월 1일.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다음에는 10월 2일, 3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하루 단위로 증가가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날짜별로 해서 표를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10월 1일, 10월 2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경우. 자, 이런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표로 만든다. 그랬을 때는 10월 1일 하나만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한 달 동안에 날짜를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시간 데이터는요, 세미콜론을 이용하여 시분초를 구분한다. 아니죠. 콜론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셀 서식 맞춤 탭에서 아래의 내용에 적용된 셀 서식 지정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를 잘 보십시오. 자, 표를 보시면은 제품 종류, 코드 번호 이런 것들은 A 첫 번째 셀하고 A 두 번째 셀하고 병합이 되었네요. 자, B도 마찬가지고요. 자, C 첫 번째 셀하고 D 첫 번째 셀하고 또 병합이 되어서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셀하고 두 번째 셀이 병합이 되고요. 자, 안쪽에 셀 하나에 줄바꿈, 자, 줄바꿈이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제품 종류, 코드 번호, 자, 탭키를 줘서 옆으로 이동을 하고 제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지역, 자, 탭키 주시고 제품별
순위 일단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물론 Alt 키를 누르고 Enter 키를 누르면은 줄 바꿈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자, 이 문제에서는 셀 서식에 맞춤 탭에서 적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삽입을 해서, 자, 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왜냐면은 서울하고, 자, 수원하고 같이 입력을 해야겠네요. 자, 먼저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셀을 병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병합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홈에 보시면은, 맞춤에 보시면은, 자, 셀을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병합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문제에서는 맞춤 탭을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맞춤 탭에 가도록 할게요. 자, 맞춤 탭에 보시면은 텍스트에 이제 맞춤에 관한 여러 가지 설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조정해 보시면은 셀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동일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셀 서식에 가서 셀 병합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두 개도 마찬가지죠. 자,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맞춤에 가서 셀 병합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셀 병합 적용을 할게요. 자, 셀 서식에 가서 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적용을 했는데요. 적용을 했는데 일단 문자이기 때문에 왼쪽 정렬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왼쪽 정렬.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 정렬하실 때는 텍스트 맞춤에 가시면은 가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십시오.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었죠. 자, 물론 설정을 하고 맞춤에 가서 바로 가운데 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별 순위가 이렇게 이제 줄바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셀 서식에 가시면은 자, 텍스트 줄 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셀의 사이즈에 맞도록 줄 바꿈 처리가 되었죠. 자, 이것을 한번 조금 줄여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셀의 사이즈, 너비를 줄이니까 줄 바꿈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면은 한 줄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테두리 선을 한번 줄게요. 자, 셀 서식에 가서 테두리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일을 정합니다. 선을 하나 정하고요. 자, 윤곽선 그리고 안쪽을 같이 주도록 할게요. 자, 확인. 자, 이러면은 문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텍스트 줄 바꿈 선택했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셀의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 바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셀 병합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텍스트 맞춤을 가로를 가운데. 자, 문자가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이 되는데 가로를 가운데로 설정을 했고요. 자, 세로는 가운데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로가 가운데 설정이 되었죠. 가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운데로 맞춰준다는 얘기고요. 세로 가운데는 자, 이렇게 세로를 가운데에 데이터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3번은 틀렸죠. 3번 보세요.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선택하겠다. 아니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하게 되면은 자, 세로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방향을 세로로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판자밖에 보이지 않는데 조금 내려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터가 세로로 입력이 되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세로로 입력된 건 없습니다. 셀에 설정된 서식만 복사하여 다른 셀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것은 자, 지금 이제 셀을 이제 병합을 했는데요. 자, 병합하는 이 기능을 계속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 맞춤 들어가서 셀을 병합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서식 복사라고 있습니다. 자, 적용된 서식을 그대로 적용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자, 그대로 또 적용을 하겠다 싶으면은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서식 복사입니다. 자, 그냥 복사는 뭐죠? 자, 그냥 복사는 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복사예요. 복사. 자, 복사하는 거고 이것은 잘라내기. 그리고 이것은 붙여넣기입니다.
자, 각각의 일단 그 아이콘의 모양에 따른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홈 탭에 가시면은 자, 클립보드라고 있는데요. 자, 클립보드에 가시면은 이제 붙여넣기라든지 잘라내기, 복사, 서식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서식 복사가 되는 거고요. 복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자, 잘라내기는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복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똑같은 복사본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잘라내기는 만일 1이라고 입력이 되어서 잘라내기 하게 되면은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죠. 자, 클립보드라는 것은 자, 컴퓨터 내부에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저장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일 복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C, 자, 1이라는 숫자를 컨트롤 C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복사한 그 데이터, 1이라는 데이터를 어딘가에는 저장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클립보드예요. 자,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복사된 영역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고,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클립보드에 저장된 것을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C 첫 번째 셀에 131037을 입력하였더니 131하고 037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중 C 첫 번째 셀의 표시 형식의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말씀을 드렸죠. 숫자를 이제 입력을 했지만은 이게 13만 1037의 숫자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 형식에 가시면요,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에 보시면은 우편 번호가 있습니다. 우편 번호, 뭐 주인 번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숫자의 형식들이 있는데요. 우편 번호는 뭡니까? 세 자리에다가 세 자리를 하이픈으로 서로 연결한 것이 우편 번호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입력이 되었지만은 셀 서식에서 우편 번호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셀 서식.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셀 서식 기능 가지고 그냥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기능 말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셀 서식 외에 사용자가 직접 셀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설정을 하냐면은 표시 형식에 가시면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형식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2012년 1월 1일이다. 자, 엔터. 자, 입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시면은 일단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날짜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 형식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자, 형식에는 없다. 자, 없는 형식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 가서 만일 여러분들이 입력한 형식이 Y는 이제 연도를 뜻하는 거고요. M은 월, D는 날짜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도 4자리, 하이픈 월 2자리, 일 2자리 해서 이렇게 많이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적용된 결과가 오른쪽에,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월을 한 자리 더 한번 늘려볼게요. 자, 한 자리 더 늘리게 되면은 월을 영문으로 표시를 하는데 약어 형태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M을 하나 더 늘려볼게요. 늘리게 되면은 월 표시가 풀네임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리의 개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월을 3자리로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약어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월이. 자, 4자리일 경우에는, 풀네임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연도가 2자리다 그러면은 2자리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짜를 2자리로 표현을 했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는데요. 3자리로 만일 하게 되면은 요일이 표시가 됩니다. 요일. 그래서 요일에도 이제 약어로 표시가 돼요. 약어로 표시가 되고 만일 4자리라면은 풀네임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3자리일 때는 약어로 표시가 되고 4자리일 때는 풀네임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요. G/표준이라는 표준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특별한 서식이 없는 기본 서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면은 입력한 모양대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워크시트에서 A열의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여 C열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자, 다음 중 입력해야 할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입력한 데이터는 이름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름만 입력을 했는데 뒤에 님이라는 문자가 붙었네요. 그죠? 자, 하는 방법은요. 자, 김대일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름만 입력을 했는데요. 자, 이름만 입력을 하면은 이름만 표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골뱅이 주시고요. 자, 골뱅이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연결자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님이란 글자를 입력을 하면은, 자, 보기에 보시면은 김대일 님이라고 입력된 결과를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셔도 결과는 같아요. 동일합니다. 자, 큰 따옴표가 뜻하는 것이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안쪽에 있는 것이 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요. 묶으셔도 되고 그대로 빼셔도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님이 입력이 됐고요. 근데 수식 입력 표시줄에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김대일이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김대일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표시는 님이 붙었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 편집 상태에서는 님이 표시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에 샵 그리고 마침표 샵와 같이 사용자 서식 코드를 지정한 뒤 12345.678이라고 입력했을 때 셀에 표시되는 값은, 자, 일단 셀 서식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서식 가셔서, 자, 문제하고 동일하게요. 자,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자, 샵을 3개 주시고, 마침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샵 2개 줬어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문제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5까지 정수 부분은 5자리고요. 자, 소수 부분은 3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십시오. 자, 엔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정수 부분은 그대로였죠. 1, 2, 3, 4, 5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수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3자리를 입력을 했는데 2자리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샵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샵이란 것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유효 자리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샵 3개 들어갔죠. 3개 들어가고요. 마침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샵 2개 들어갔죠. 자, 마침표가 뜻하는 것은 소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점. 자, 소수점을 기준해서 왼쪽은 뭐죠? 정수 부분이죠. 오른쪽은 뭡니까? 소수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정수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수 부분을 유효 자릿수를 3자리로 해서 표현해라.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입력한 데이터는 5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 자릿수가 5자리면 5자리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대로 표현을 해요. 유효 자릿수가 입력된 유효 자릿수가 5자리잖아요. 그렇죠? 3자리로 표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자리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정수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소수 부분은 2자리로 표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력한 소수 부분이 6, 7, 8로 해서 3자리로 입력이 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소수 부분은요 2자리에 맞춰줘야 됩니다. 소수 부분이 6, 7, 8이잖아요. 그렇죠? 자, 2자리로 표현하려면은 소수 자릿수에서 가까운 2자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 처리합니다. 반올림. 그러면은 7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4, 5, 2에 의해서 8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6, 8이 되는 거예요. 6, 8.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지 않고요. 샵 하나 주고,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죠? 정수 부분은 유효 자릿수 그대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샵이 1개가 들어갔던, 2개가 들어갔던, 3개가 들어갔던,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정수 부분은 중요하죠.
자, 숫자로 2, 3, 4, 5, 04개를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기본 단위를 1000원으로 하고 1000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려고 할 때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본 단위를 1000으로 하고요. 1000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 단위 1000원이라는 얘기가 한번 여러분들 통계 자료 같은 거 보시면은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뭐 단위 1000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여기서 데이터가 만일 1이라면은 단위가 1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1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죠? 1000원을 뜻하는 거예요. 1000원. 자, 03개가 붙어야 되는 거죠. 만일 10이라는 숫자,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단위가 1000원이 되기 때문에 만원이 되는 거예요. 만원. 아시겠습니까? 자, 그것을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2345만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03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이렇게 하되 표현되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1000단위마다 콤마라 표시를 하는 얘기예요. 자, 1000단위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표현이 되려면은 어떻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자, 셀 서식에 가서, 자, 사용자 지정. 자, 먼저 1000단위마다 콤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샵을 이용을 해서 유효 자릿수를 표현을 하는데, 자, 쉼표 주시고요. 샵을 3개 주십시오. 자, 이렇게 샵하고 쉼표하고 샵 3개를 주시면은 입력한 데이터에서 1000단위마다 쉼표가 붙습니다. 샵이 3개가 되고 쉼표가 앞에 하나 붙었기 때문에 세 자리 단위마다 쉼표를 붙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03개를 생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03개 이걸 생략을 해야 됩니다. 자, 생략하는 방법은 쉼표를 붙여주시면 돼요. 잘 보십시오. 쉼표를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03개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원래 입력된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죠. 1000단위마다 콤마가 표시가 되고 기본 단위가 1000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수식 입력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다만 표현이 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처음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샵을 이용을 해서 자릿수를 3개 주고 쉼표로 표현하게 되면은 1000단위마다 쉼표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문제처럼 0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0도 유효 자릿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는데요. 샵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표시하지 않죠. 자, 표시하지 않는데 0은 0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89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다가 0을 3개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자릿수가 3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입력된 데이터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효 자릿수가 하나 부족하네요. 자, 부족한 그 자리. 자, 유효하지 않는 자리를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표현이 되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9로 입력을 했지만은 보여지는 것은 089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죠. 뭐 이렇게 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정수 부분 자체가 자릿수가 사용자 지정 서식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샵을 3개 주고 쉼표를 뒤에 붙였어요. 자, 중요한 것은 쉼표가 마지막에 붙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0 3개가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000단위마다 표시되고요. 마지막에 쉼표까지 같이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와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맞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셀 서식이 지정된 셀에 마이너스 2, 3, 4, 5, 6을 입력하였을 때 셀에 나타나는 결과 값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뭐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시험장 가서는 컴퓨터를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마침표가 뜻하는 것은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자, 이 부분은 이제 정수 부분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입력한 데이터는 정수 부분밖에 없죠. 정수 부분밖에 없고 소수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한 자리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한 자리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지만은, 자, 문제에서는 자릿수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쵸? 자, 정수 부분은 한 자리, 유효 자리로 표현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5자리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정수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소수 부분은 한 자리를 소수 첫째 자리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리가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유효하지 않는 자리는 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0하고 마침표 0. 자, 이것은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자, 뒷부분에 이제 쉼표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쉼표가 붙게 되면은 세 자리를 생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릿수에서 자, 2, 3, 4, 5, 6인데 4, 5, 6을 생략을 해야겠죠. 자, 생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그래서 소수점을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수 자릿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세 자리를 생략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 5, 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뒷부분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는 반올림이 되고요. 그래서 4가 5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 결과 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결과가 잘못 표현된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건 표시 형식이고요. 이건 결과 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1, 2, 3, 4, 5 그리고 1000단위마다 쉼표네요. 그죠?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입력을 했는데 자, 설정은 골뱅이에서 자 들어갔네요. 자, 골뱅이는 연결해주는 문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림자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라고 숫자가 입력이 되고요. 자, 표시 형식에는 이렇게 사용자 지정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5.00으로 표시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자, 일단 5라는 숫자를 소수 부분하고 정수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정수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자, 5가 그대로 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소수 첫째 자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0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자릿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이 하나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자릿수가 두 자리로 표현이 되었네요. 그죠? 소수 자릿수가 두 자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물음표가 나오는데 물음표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0.4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0.4라고 입력을 하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다가 물음표 이렇게 줬어요. 자, 이것은 소수점이 되는 겁니다. 자, 정수 부분이 되고 이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정수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정수 부분이 없잖아요. 0이잖아요, 지금. 정수 자리에 유효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공백이에요, 공백. 자, 물음표는 공백이 되는 겁니다. 안 보여요. 됐습니까? 그 다음, 소수 자릿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 자릿수는 첫째 자리는 유효한 숫자가 있네요. 그래서 4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나머지 세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릿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백이 되는 거예요. 자, 공백이라는 것은 일단 자리는 차지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0.4라고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다가 물음표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마침표 주시고 물음표를 4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보시면은 0.4가 나왔죠.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자, 오른쪽에 4 뒤에 보이진 않지만은 자릿수가 공백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이진 않지만은 공백이 지금 입력되어서 공백이 3개 자리가 띄워지고 4라는 숫자가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음표는 일단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공백으로 표시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분수를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분수. 자, 0.4를 분수로 표현하면은 10분의 4가 되고 10분의 4는 또 5분의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음표 하고 슬래시하고 물음표를 주게 되면은 5분의 2로 분수 형태로 해서 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본 데이터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였을 때 표시 결과가 옳은 것은, 자,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때 표시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인데,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600만이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을 문제와 동일하게 많이 줬다. 자, 그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서식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문자가 붙는데요. 일단 100만이라고 붙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문제하고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은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 1000단위마다 쉼표가 붙고요. 그리고 이제 세 자리를 생략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세 자리를 생략. 그러면은 이렇게 생략이 되고 쉼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6000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6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600만 원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세 자리도 다시 생략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쉼표를 하나만 붙여서는 안 되고요. 2개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와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본 데이터가 킴이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킴이라고 입력이 되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은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시 데이터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왜 그래요? 자, 골뱅이는 지금 우리가 이 표현 방식은 자,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가 되는 거죠. 이메일 주소. 골뱅이를 기준해서 왼쪽은 아이디, 오른쪽은 도메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은 이 골뱅이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골뱅이의 뜻은 연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문자에 연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골뱅이를 하나 더 붙여 주셔야 돼요. 바르게 표현하려면은. 그래서 골뱅이하고 큰 따옴표 사이에 또 골뱅이를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이메일 주소 형식으로 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도. 자, 그다음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은 두 자리 입력이 되었는데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 분, 초가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을 보시면은 H는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M은 분을 뜻하는 거고 S는 초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한 자리, 분 한 자리, 초 한 자리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M/PM이란 것은 그 시간을 표시하는데 24시간제가 있고 AM, PM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전이냐 오후냐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24시간제가 있고 12시간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M, PM 방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오전, 오후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이라는 숫자, 16시간이라는 숫자는 16시라는 것은 오후 4시란 뜻이죠. 그래서 PM 4가 되는 거예요. PM 되고 4가 되는 겁니다. 시간은. 그 다음 분과 초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한 자리 한 자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8은 0은 유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8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라는 숫자는 일단 15가 유효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분이 두 자리로 표현이 되었죠. 한 자리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자, 3번 보도록 하죠. 이건 맞는 표현인데요.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날짜 형식이 되겠네요. 자, D는 day. 그러니까 날짜를 뜻하는데 세 자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리로 표현했습니다. 네 자리로 표현하면은 요일이 표시가 되는데 풀네임으로 표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쉼표가 들어갔네요. 자, 쉼표 들어갔고요. 그 다음 월은 세 자리로 표현이 됐네요. 자, 월은 이제 약어로 해서 세 자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띄워쓰기가 되고 D 두 자리. 자, 날짜 두 자리. 그 다음 연도 네 자리. 연도 네 자리.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 지정 셀 서식에 사용하는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음표. 물음표는
자, 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이거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자, 김이라는 것을 입력을 했어요. 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자를, 자, 물결 표시 있죠. 자, 이 물결 표시를 여러 개를 뒤에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김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사용자 지정에다가 뒤에 물결 표시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문자하고 문자를 연결할 때는 골뱅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물결 표시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김하고 뒤에 물결 표시가 하나 붙죠. 하나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셀의 너비만큼 채울 수 있도록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여기다가 별 표시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숫자 8 위에 보면은 별 표시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숫자 8번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셀의 가로의 너비만큼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 표시는요,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채울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에 대한 설명이 이거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 그 날짜를 뜻하는 D가 4개에 들어갔을 때는 요일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3개일 때는 약어고요. 4개일 때는 영문자 전체로 해서 풀네임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샵은요, 유효한 자릿수를 표시하는 거죠. 자,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 0으로 입력되었다는 얘기는 유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표시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는 뭡니까? 백분율을 뜻하는 거죠. 자, 100%는 의미가 1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0%는 1이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1을 %로 바꾸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를 많이 사용자 지정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입력된 숫자에다가 100을 곱하고 %를 붙여주면 돼요. 자, 123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다. 이것을 %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3에다가 0 2개가 붙어야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가 되는 겁니다. 1이 입력이 되면은 100%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사용자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사용자 지정에서 그냥 %만 붙여주시면 안 됩니다. 앞에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샵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셀의 서식은 기본 설정인 G/표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뭐 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용자 지정이라든지 셀 서식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기본 서식의 G/표준,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그냥 표시되는 거예요. 자, 셀에 입력된 값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자 한다. 자, 다음 중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 하나 말씀드리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이 상당히 복잡하죠. 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습니다. 조건이 값이 만을 초과하면 그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음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부호는 생략하고 괄호 안에 수치로 표시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을 하나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만 1이라고 입력이 되면요. 자, 조건이 이제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숫자가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는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것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입력되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서식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서식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뭐 3개, 4개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각각의 조건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세미콜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은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져 있네요. 자, 대괄호가 뜻하는 것은 조건이나
글꼴을 설정할 때 대괄호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조건이 뭐였습니까? 만을 초과한다라고 그랬죠. 자, 초과란 얘기 아십니까? 초과. 초과도 있고, 이상도 있고, 자, 미만도 있고, 그리고 뭐, 이하도 있죠. 만일 6을 초과한다. 6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6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초과라는 얘기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7, 8, 9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 이상이다. 자, 2라는 것이 들어가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7, 8, 9 됐습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본인 숫자. 자, 미만은 초과하고 같습니다. 포함이 안 돼요. 6 미만이라면은 5, 4, 3, 2 이런 숫자들입니다. 자, 6 이하라면은 6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6, 5, 4, 3,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만 초과라는 얘기는 우리가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면은 만보다 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만일 만 이상이라면은 자, 이렇게 부등호를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에서 만을 초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대한 자릿수에 대한 유효 자릿수에 대한 표현 방법을 여기서 표시를 한 거고요. 자, 이게 조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다음 그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음수이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음수라는 조건이 뭐죠? 결과적으로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면은 0 미만이 되는 거예요. 0 미만. 0을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습니까? 그래서 0 미만이다.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고 괄호로 이렇게 묶어줬네요. 그래서 부호는 생략이 되면서 괄호 안에 수치로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차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셀 서식하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